이번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을 얘기할 때 반도체 업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021년 내내 좀 부진한 섹터이기도 했는데 한 11월, 12월 두 달은 그래도 오랜만에 큰형님 역할을 하면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반도체의 행보가 주목되는데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기 앞서서 사실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은 지난 하반기 내내 너무 많았거든요. 뭐 공급 쪽에서 특히 메모리 가격이 빠진다. 뭐 주가도 이제 10만 전자를 탈락해서 9만 전자, 8만 전자까지 빠지고 거기다가 7만 전자까지도 하락했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제 약간 뭐 악재는 조금은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안 좋은 얘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악재부터 아니면 우리가 리스크 요인부터 해보면 공급 악재는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메모리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다. 예전보다는 좀 폭이 작을 수 있다. 근데 수요는 괜찮냐? 이런 질문들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사실은 네. 이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네. 그 인류의 소비 패턴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원래 세계 경제랑 이제 반도체의 성장률은 사실 방향이 같거든요. 예.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경우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그럴 네. 때는 세계 경제가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성장을 했죠. 네.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전대미문의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쉽게 섣불리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급도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안전 재고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 재고를 어느 정도 안전하게 가져가느냐, 이제 그게 또 다른 이제 수요의 플러스 요인으로 조금 반영이 되면서 사실은 그 부분, 즉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훈풍이 분 게 물론 뭐 어느 한 기업의 주가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는 않지만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상장사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획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실적 발표 때 또 PC 수요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거의 근거는 뭘까요? 그 PC 수요는 사실은 2년 동안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2010년 이후로 전 세계 PC는 계속해서 역성장을 해왔는데 2020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또는 이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예상을 깨고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요. 2021년도도 사실은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사실은 근 1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수요의 폭증이 사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의 다른 부분, 비메모리 쪽에서 약간 병목이 나타나면서 충분한 그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제 그래서 조금 그 수요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는 이제 결국은 생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수요였고 그 병목이 좀 풀리게 되면서 사실 4분기 수요가 예년의 3분기랑 4분기 비교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좀 강하게 현재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볼 때는 1분기에도 어느 정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마이크론만큼 하이닉스도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바닥 대비해서 한 40% 올랐고요. 그렇죠. 그때 그 뭐 PBR 1.1배 수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1.5배 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는 단계였고요. 결국은 되짚어 보면은 뭐 업황이 갑자기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올해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특히 뭐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작년에 그 메모리 겨울론 뭐 이게 이제 막 퍼지면서 일부 회사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죠. 퍼지면서 상당히 그 우려가 됐었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그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주가가 오른 것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왜 메모리 가격은 빠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뭐 약간은 높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도대체 메모리 가격은 빠질 거로 봐서 주가는 먼저 빠졌다고 하는데 옥신각신 하잖아요. 뭐 네. 트렌드 포스에서는 또 약간 조정은 했지만 그래도 빠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가격은 빠질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이제 저희가 뭐 가격을 물론 예측을 하지만 예측대로 당연히 안 움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수요와 공급이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수요, 공급을 모델링을 나름대로 하죠. 가정을 네. 세워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의 예측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공급은 예측하는 쉽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급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의 투자, 그다음에 뭐 수요에 대한 전망이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서 수급을 맞춰보는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는 아무래도 공급이 조금 더 증가폭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가격이 좀 빠질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제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수급 밸런스가 좀 맞아 들어가는 이런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좀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요인이라든지 기대 요인이 결국 실적이라는 함수에 다 이제 맞닥뜨릴 텐데 공교롭게 또 이번 주 이제 7일 예정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가이던스를 발표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4분기 연간 실적이 나올 텐데 일단 대략의 전망까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4분기 실적은 뭐 저희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4분기에는 조금 변수가 있는 게 그 특별 성과급이 좀 지급이 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저희가 뭐 정확하게 지금 산정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네. 마지막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네. 뭐 약간은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4분기 때 영업이익 15.2조 원 정도 예상이 돼서 3분기보다는 약간 감소하겠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 미트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하이닉스는 3분기가 4.2조 원이었는데 4분기도 비슷한 수준 4.2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그 작년 2021년도 53조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보다 약간 높은 한 57조 원대 예상이 되고요. 하이닉스도 올해 2021년도가 12.4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14조 원대 또는 13.9조 원에서 14조 원대로 돼서 이게 이제 메모리 다운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 무조건 그런 경향은 있는 건 아닌데 그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슬로우해진다든지 아니면 그 잘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환율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환율가를 우리가 마냥 기대할 수 없는 거면 이렇게 좋았을 때 이후에 주가는 또 별로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메모리 주식을 보는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점이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시클리컬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잘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제 내려갈 부분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 상황을 좀 본다면 물론 이제 환율가가 일부 있겠죠. 일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좀 빠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작년에 그 하반기 때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화된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만 제자리를 찾아가도 주가는 작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거의 기억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2017에서 18년 넘어갈 때 공급 증가율이 워낙 뚝뚝 떨어지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러면 매출 증가율 빠지면 PBR도 다시 또 하단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네네. 있었는데 그거가 조금 너무 과했다라는 게 네. 이번 실적 가이던스에서 조금은 이제 입증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주가라는 측면으로 이제 한 번 더 여쭤보면 이제 실적이 나왔잖아요. 실적은 잘 나온 거 맞는데 아까 이제 얘기 주신 것 중에 하이닉스도 사실 바닥에서 한 30% 이상 4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지금 가격에서 살 수 있어라는 부분이랑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사실 지난 연초에 올랐었던 게 10만 전자 갔을 때 PBR 거의 2배까지 찍었었던 가격이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게 정말 괜찮은 가격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주가를 뭐 저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작년도에 전 세계 시가총액 한 3천억 달러 이상 의 그런 초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이 뒤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아, 네. 제일 꼴찌가 이제 알리바바였고 아, 두 번째가 텐센트. 다 그다음에 중국의 기업들이. 네, 중국의 기업들이었죠. 그리고 뭐 알리바바는 왜 빠진지 뭐 잘 아실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세 번째였는데 이제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의 그 변화는 전혀 없었고 실적도 예상보다 오히려 더 잘 나왔고 또 올해 실적도 물론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작년보다 오히려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그 주가가 빠졌던 게 과연 맞느냐? 저는 뭐 상당히 그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그 오해와 편견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뭐 바로 바뀌진 않겠죠. 시간을 두고 서서히 좀 개선이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바닥에서 40%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지만 뭐 저희 예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지금 현재 주가는 PER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시장 전체 이 대비로는 상당히 그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마찬가지로 역시 오해와 편견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답변을 주신 것 같긴 한데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질문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지금 삼전이나 하이닉스 소위 물려도 상관없으면 지금 사도 괜찮은 가격인지 어차피 내년에 뭐 올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 지금 물려도 상관없어 하는 사람 사도 되는지 질문이 가능할까요? 라는 지금 가격은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는 현재 PER 한 자릿수인 수준이고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 이 우량주 중에서 초대형 우량주 중에서 가장 주가가 부진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2년 연속 주가가 부진하려면 그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적이 안 좋아진다든지 뭔가 구조적인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는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의 디밸류에이션, 즉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더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날 나오는 얘기가 또 파운드리지 않습니까? 네. 파운드리 얘기는 작년 내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적을 까본 입장에서는 점유율이 오히려 빠졌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뭐 기대에 못 미친 게 맞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방송에서도 뭐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 관계자들 만나서도 네. 뭐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기본 핵심은 뭐냐면 물론 이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뭐 3나노를 누가 먼저 하냐, 2나노를 먼저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고객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파운드리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이 자체로는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고객들, 뭐 다른 반도체 업체가 되거나 또는 IT 업체가 되겠죠. 이런 고객사들과 약간 비즈니스 측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심도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뭐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 네. 많은 기술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메모리나 또는 뭐 다른 분야에서처럼 그렇게 좀 가시적인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반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발상에 좀 전환을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업 구조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까지 고려한 삼성전자의 좀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갖춰져 있다면 이런 사업적인 게 변화가 좀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인가요? 뭐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그거를 많이 빼놨으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 돌파구가 생긴다 그러면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TSMC의 밸류에이션 차이는 뭐 한 2배 정도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갭을 확 줄여가면서 전자가 또 한번 주가의 모멘텀을 받을 기회도 있다. 그렇게 좀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은 이게 지난해에 인사를 보니까 재밌게도 가전하고 스마트폰이 좀 이렇게 뭐 한 체제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또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주요 논쟁 중에 하나가 이제 MOT라 그래서 Mobility of Things, 뭐 IoT의 다음 버전인지 좀 모르겠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어떠한 뭐 하드웨어 이쪽에 어쨌든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이쪽에 가는 건데 이게 또 CES가 뭐 이렇게 큰 삼성전자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 이슈가 될 수가 있을까요? 뭐 스마트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은 뭐 그거는 CES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지난 한 수년간 계속해서 시장이 화두가 됐던 분야죠. 네. 그 모빌리티 그리고 인공지능 뭐 이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흔히 말하는 이제 메타버스나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사실 반도체가 한국만 부진했지 뭐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메모리가 굉장히 소외가 됐었는데 시장의 인식은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메타버스나 메모리는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항상 그 투자자한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과연 지능의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하지만 네. 지능의 시작은 무엇이냐 이제 이거의 원천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은 지능의 시작은 결국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아, 그렇죠. 네. 기억. 그렇습니다. 결국 메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또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게 사실은 저는 메모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편견과 오해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음.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이 분야 기술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가장 근간이 된 기본 인프라로 결국은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의 뭐 반도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뉴스 많이들 보시니까 뭐 거의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메타버스라든지 AI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또 로우 머터리얼이 이제 기초 소재가 메모리인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기억. 메모리가 기억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어떤 매출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결론적으로 반도체 하면은 이제 메가캡 뭐 칩메이커도 생각하시지만 보통은 이제 투자라는 사이클도 이제 도래할 수 있고 반도체 이제 메가캡이 움직이면 당연스럽게도 이제 투자자분들은 또 이 반도체 관련 이제 중소형주도 좀 쳐다보게 되거든요. 또 올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뭐 중소형주장이다, 뭐 종목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시기에 뭐 반도체가 오히려 더 낫다 아니면 반도체가 아니까 이렇게 좀 쳐다볼 만한 투자 기회가 있는 이제 관련 중소형주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좀 뭐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사실 우리가 그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해외 반도체 업체는 당연히 이제 TSMC겠죠. 네. 사실은 이제 TSMC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도쿄 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 주식들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들도 사실은 그 외국에 있는 그 반도체 메인 장비 업체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주가가 못 올랐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시각을 좀 바꿔서 본다면은 이 글로벌 이 반도체 전략, 각 국가별 반도체 전략을 보자면은 굉장히 반도체의 전략 자산화 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서 당연히 이 자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한 로컬라이제이션 스트래테지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 즉 평화 시대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과 이 중국이 서로 협력하는 이런 평화 시대에서 이제 사실은
앞으로는 좀 갈등하는 그런 양상이 이제 깊어질 텐데 네. 그렇게 되면서 이 투자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지난해 물론 오른 장비주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그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 중에서 상당 부분 올해 주가 수익률을 많이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이제 한번 쳐다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반도체, 물론 이제 두 달 동안 너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사겠어라는 이런 의구심과 기대가 이제 교차한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가격이면은 충분히 진입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고견 주셨습니다. 이승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